당신이 지금 밤 11시에 스마트폰을 열고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한다고 가정합시다. 달콤한 양념 냄새, 바삭한 튀김옷, 콜라의 청량함, 이 모든 것이 단지 2만 원짜리 야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 앞에 도착한 그 한 마리의 치킨은 사실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을 두고 벌어진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쟁터, 가장 치열하고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대한민국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페리카나 치킨입니다. 대한민국 3대 치킨을 논할 때 빠지지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올드하다는 인식이 있는 이 브랜드가 어떻게 100억 원대 CEO를 배출하고 수십 년간 롱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면, 혹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말이나 친절함이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킨집 사장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튀기기만 하면 되잖아? 하지만 대한민국의 치킨집 생존율은 처참합니다. 3년 내 폐업률이 50%를 육박합니다. 수많은 젊은 사장들이 희망을 품고 시작하지만 닭을 튀기기 전에 이미 망하고 맙니다. 대부분은 그 이유를 경쟁이 너무 심해서, 배달 수수료가 비싸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치킨 사업의 본질은 튀김이 아니라 물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강남점이 튀긴 치킨과 부산의 해운대점이 튀긴 치킨이 같은 맛과 품질을 내야 합니다. 닭의 신선도는 같아야 하고 염지된 양념의 비율도 같아야 하며 심지어 튀김옷을 입히는 파우더의 입자 크기마저 같아야 합니다. 이 표준화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100억 원의 영역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페리카나의 성공은 치킨의 맛 자체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표준화를 압도적인 효율로 이뤄낸 시스템 마스터피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같습니다. 냉동닭을 쓸 것인가, 냉장닭을 쓸 것인가. 하지만 100억대 CEO는 이 문제를 단순한 재료 선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공급망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닭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염지된 닭은 더 빨리 상합니다. 이 짧은 생명주기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전국 수백 개의 가맹점에 균일한 신선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콜드 체인입니다. 차가운 사슬이죠. 닭이 도축되는 순간부터 가맹점의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허용된 온도를 벗어나선 안 됩니다. 1도만 올라가도 미생물은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대부분의 신생 프랜차이즈는 이 콜드 체인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싼 물류 업체에 맡깁니다.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A지역 물량을 싣고 B지역 물량을 실으며 트럭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닭의 온도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어떤 가맹점은 신선한 닭을 받고 어떤 가맹점은 이미 상하기 직전의 닭을 받습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염지 방식이 구리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문제는 본사의 물류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페리카나는 초기부터 이 지점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자체 냉장 시설, 전용 운송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당시 대부분의 치킨집 사장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억 CEO는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류 시스템이야말로 고객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이며 이는 곧 브랜드 충성도와 직결된다는 것을요. 콜드 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난관은 예측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은 닭이 모자라고,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은 닭이 남아돌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면 본사와 점주 모두 손해입니다. 특히 치킨은 폐기율이 곧바로 순수익과 연결되는 잔혹한 산업입니다. 100억을 버는 CEO는 닭을 얼마나 잘 튀기는가가 아니라 닭을 얼마나 정확하게 주문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페리카나의 시스템은 단순한 주문 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날씨, 요일, 지역별 특수 이벤트, 심지어 특정 동네의 아파트 입주 현황까지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특정 지역에 비가 오면 배달 주문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 가맹점의 닭과 파우더 재고를 미리 채워넣습니다. 경쟁사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물량을 보내는 수동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리카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점주가 주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점주가 필요로 할 닭의 양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폐기율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점주가 재고 부족으로 주문을 거절하는 상황을 막아 매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결국 100억 CEO는 치킨 사업을 음식업이 아닌 정밀 물류 및 재고 관리업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동네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당신은 맛있는 커피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100억 CEO는 원두가 상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소진시키고 재주문하는가를 고민합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1000억 매출과 폐업을 가르는 선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잔인한 이야기인 돈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대부분의 치킨집은 닭 한 마리를 팔아서 2,000원, 3,000원 더 벌려고 발버둥칩니다. 닭을 조금 더 싼 곳에서 떼오거나 포장재를 저렴하게 바꿉니다. 하지만 100억을 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개별 마진에 집착하지 않고 구조적 마진에 집중합니다. 페리카나처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자체로 마진율이 상승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 대규모 구매력, 스케일 이코노미. 전국 가맹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확립되면 본사는 대규모로 닭과 원부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닭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페리카나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닭 한 마리당 5,000원에 사올 때 페리카나는 4,500원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500원의 차이가 전국 수천, 수만 마리의 닭으로 곱해지면 이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됩니다. 2. 인건비 및 관리 비용 절감. 정밀한 재고 관리 시스템 덕분에 가맹점주는 재고가 얼마나 남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알려주고 본사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보내줍니다. 점주의 노동력과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시켜주는 것이죠. 점주가 재고 관리에 신경 쓸 시간에 더 많은 닭을 튀기고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점포당 순이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100억 CEO는 점주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일을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마진의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동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노동력을 시스템으로 묶어라.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본질입니다. 페리카나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본사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간파했습니다. 점주가 망하면 본사도 망한다. 아무리 멋진 마케팅을 하고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도 가맹점주들이 돈을 못 벌고 폐업하면 그 시스템은 와해됩니다. 페리카나의 100억 CEO는 공급망 최적화의 목표를 본사의 구매 단가 절감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맹점주의 노동 강도와 리스크 감소에 두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극대화하여 고객 불만을 줄였습니다. 이는 점주가 스트레스 없이 장사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점주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로열티와 재계약률 상승. 점주들은 본사를 신뢰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2. 품질 균일화. 만족하는 점주는 레시피를 이탈하지 않고 본사의 가이드를 철저히 따릅니다. 이는 다시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경쟁사들이 가맹점주에게 닭 팔아서 얼마나 남았냐고 독촉할 때 페리카나는 시스템을 통해 점주가 얼마나 편하게 장사하고 있나를 측정했습니다. 결국 100억 CEO의 성공 비밀은 가장 좋은 치킨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업가, 점주를 성공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는 정반대의 전략입니다. 하청 구조가 아닌 상생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000억짜리 치킨 전쟁의 교훈을 당신의 일상이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당신이 닭을 튀기지 않아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상품의 디자인이나 최종 결과물만 봅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물류사슬, 즉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콘텐츠 작성보다 자동화된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당장의 매출 증대보다 직원 이탈률을 낮추는 복지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100억 매출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치킨 한 마리에서 거대한 비즈니스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성공은 운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외면했던 지루하고 힘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독한 투자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면 화려한 마케팅 대신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콜드체인, 당신의 물류 시스템, 당신의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100억 CEO는 맛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당신만의 백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